안녕하세요. 저는 3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고 6개월 전 사이다 이혼 날린 돌싱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예상하셨겠지만 맞아요. 바로 제 전 남편 이야기입니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지금까지 괘씸함과 미움이 가득하네요. 다 비워내지 못한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통쾌한 사연 풀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위안 삼으려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임신해서 예쁜 딸을 낳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만삭 전달부터 육아휴직을 내서 5개월가량 집에 있었더니 슬슬 회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회사에 복귀한다고? 아니 뭐하러? 육아휴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쉴 수 없잖아. 회사에서 눈치 얼마나 주는데 애 낳느라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빠져서 곤란한 거 몰라? 그렇다고 아직 애가 어린데 어떻게 복귀해. 엄마가 필요한 시기잖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쉬어. 나라에서 육아휴직 다 보장해주는구만. 뭘 보장해줘? 회사에서 눈치 주는데 철판 깔고 육아하라고? 제대로 밉보여서 승진 다 날아가고? 그렇게는 못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요즘 세상에 경력 단절되면 쉽게 취업할 수 있냐고. 있을 때 잘 지켜야지. 그래도 저렇게 어린애들 두고 복귀하는 건 아니지. 어린이집 보내기도 그렇고.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내던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왜 못해? 요즘 남자들 육아휴직 낼 수 있는 거 몰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무슨 육아휴직을 낸다고. 아유, 난 못해. 죽어도 못해. 차라리 백날 첫날 야근하는 게 낫지. 애를 어떻게 보라고. 그럼 복귀하는 거 말리지 마. 당신이 육아휴직 내줄 것도 아니면서 나만 경단녀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벌어야 집 대출금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애는?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봐야지 뭐. 사람 구하면 좋은데 믿고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돈이 꽤 들잖아. 아, 그럼 마음대로 해.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막상 남편에게 복귀를 선언했지만 제 속이 편할까요? 아직 어린 딸을 두고 출근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계속 회사 눈치 보이니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회사 복귀를 선언하고 엄마와 시모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나 슬슬 회사에 복귀할까 하는데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벌써 복귀하니? 휴가 많이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로 눈치 보여서 말이야. 사람 구하는 건 우리 벌이에 빠듯할 것 같고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은 불안해. 조금 더 크면 보내더라도 엄마가 애 좀 봐주면 안 돼? 아휴, 나도 그러면 좋은데. 친정엄마는 곤히 잠든 딸을 보면서 본인 손목을 연신 주물럭거리셨습니다. 맞다. 엄마 요즘 손목 다시 도졌다고 했지? 워낙에 손을 많이 쓰니까. 요즘 괜찮다가도 다시 이 모양이야. 손목만 멀쩡하면 우리 소녀 봐주는 거 일도 아닐 텐데. 저기, 사돈한테는 말씀 안 드렸니? 어머니? 아, 아직.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분명 싫다고 하실걸? 그럼 어쩌니? 하는 수 없지 뭐. 엄마가 봐줄게. 아니야, 엄마 손목 아픈데 애를 어떻게 본다고 그래? 괜찮아. 보호대 끼고 살살 보면 돼. 괜찮기는 젊은 내 손목도 이렇게 아픈데 엄마는 더하지. 그냥 내가 한번 잘 말씀드려 볼게. 사정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미안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부탁하는 내가 미안하지. 엄마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안해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께 더 죄송했습니다. 괜히 마음 쓰이게 말 꺼냈다 아차 싶었어요.
바보같이 엄마 손목 아픈 것도 까먹고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모에게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나더러 애를 보라고? 너 미쳤냐? 이 나이에 여행을 보내주고 편히 쉬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을 꺼내니?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싫어. 내가 애를 어떻게 보니? 안 그래도 나이 먹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애 봐서 더 망가지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무슨 애 봐주는 기계도 아니고 늙음하게 뭔 고생을 하라고? 그냥 사돈한테 부탁드려. 엄마, 손목 안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내 손목은 뭐 좋냐?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고장 안 난 곳이 없어. 내가 네 엄마보다 더 안 좋을걸? 이거 봐라. 네 눈에는 이 손목이 멀쩡해 보이니? 그냥 보기 싫은 거면서 제 옆에서 손목을 힘겹게 움직이며 쇼하는 시모. 시모는 귀찮은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고 본인 소녀임에도 워낙 애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에 본인밖에 몰라서 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급기야는 친정엄마가 보는 게 맞는 거라며 이상한 논리까지 세워가면서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편해졌다고 해도 난 네 시엄이다. 감히 시엄이한테 그런 부탁을 서슴없이 하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원래 애는 친정엄마가 봐주는 거야. 아들이면 몰라도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는 봐달라는 게 무슨 심보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네 엄마한테 맡겨. 난 절대 못 봐주니까. 씨알도 안 먹힌 채로 집에 들어왔고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혼자 막막하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 편을 들고 일어서더군요. 엄마 말 틀린 거 없네. 그 연세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다들 골골거리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똑같이 손목 안 좋으신데 왜 계속 엄마한테 미루시냐고. 무슨 남도 아니고 손녀를. 야,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그럼 다를 건 뭐야? 우리 엄마가 장모님보다 나이 더 많잖아. 그럼 이것저것 더 아프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쩜 억지 부리는 것도 어머님하고 저리 똑같을까? 아, 그래서 어쩔 거야. 우리 엄마는 손목 때문에 봐줄 상황 아니고 어머님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 남편인데? 아니, 나 혼자 좋아서 애 낳았니? 당신 딸인데 어쩜 그리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냥 집에서 애나 보라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당신 혼자 벌어서 대출금에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어? 심지어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천지일 텐데? 그럼 그냥 어린이집 보내. 베이비시터는 돈 많이 든다며.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보내? 우리 애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케어가 되겠냐고. 나는 불안해서 그럴 생각도 못하는데 너는 정말 다른 집에 대하든 말한다? 됐어. 내가 너랑 뭔 얘기를 더 하겠니? 복직을 앞두고 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는 대로 날카로워진 저는 남편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한테 무관심한 남편에게 서운함마저 컸죠. 저 혼자 살림에 육아에 발 동동 굴렀고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쉬기 바빴습니다. 남편으로는 정말 빵점 중에 빵점이었어요. 그렇게 점차 복직 날은 다가왔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골치 아프던 중 친정엄마가 반찬 챙겨서 집에 오셨습니다. 저번에 가져다 준 거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새로 가져왔어. 힘들게 뭐하러. 내가 하면 되는데.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반찬할 시간이 어딨어? 그나저나 다음 주에 복직한다고 했니? 응. 애는 어쩌기로 했어? 사돈이 봐준다니? 아니, 말도 못 꺼내게 하셔. 절대 못 봐준다고 길길이 날뛰고. 그래서 김서방은 뭐래?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지 뭐. 전문 시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형편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아유, 저렇게 어린 걸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지. 불안하기도 하고. 내 말이.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아.
도무지 봐줄 사람은 없고 당장 다음 주에 복직인데. 아이, 이걸 어쩌면 좋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어린 걸 어린이집에 보내.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봐줄게. 뭐? 엄마 손목 안 좋잖아. 그래도 어쩌겠어. 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귀한 손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니 할머니 내가 낫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미안하게. 아유 됐어. 네가 무슨 마음으로 다시 회사 나가는지 뻔히 아는데 엄마로서 이 정도 하나 못 도와주겠니? 거기다 이 어린 걸 떼어놓고 출근하는 네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걸 아니까 엄마 속까지 미어진다. 엄마, 애 한 번도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충분해. 너 걱정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출근하렴. 다음 주부터 출근 시간 맞춰서 집에 올게. 결국 친정엄마가 우리 딸을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엄마께는 정말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엄마의 아픈 손목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보호대를 왕창 사서 집안 곳곳에 비치해놨고 일찍 끝나는 날에는 서둘러 집에 가 엄마가 쉴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용돈을 드려야겠다 결심했어요. 나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용돈 드릴 거야. 용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용돈 필요하시대? 우리 엄마가 용돈 달라고 말할 사람이니? 그저 자식한테 해준 거 없어 미안하기만 하시는데 당신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 엄마 손목 아픈데도 우리 애 봐주시잖아. 그럼 당연히 뭐라도 해드려야지. 참, 아이 그래서 얼마 드릴 건데? 100만 원. 뭐? 100만 원? 야 미쳤냐? 아무리 그래도 무슨 100만 원씩이나. 100만 원씩이라니? 우리 엄마 그 정도 받을 권리 충분하잖아. 솔직히 그 연세 애 봐주시지? 거기다 조금씩 집안일까지 도와주시잖아. 우리 엄마 손목 안 좋으신 거 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참아가며 돌봐주시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난 100만 원도 적다고 봐.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만 드리겠다는 거야. 난 꼭 드려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도 100만 원은 과하지. 대출금 빨리 안 갚을 거야? 여유 되는 대로 갚아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네 말대로 애한테 앞으로 들어간 돈이 장난 아닌데 용돈 챙겨드릴 여유가 어딨어? 그게 싫으면 당신이 육아휴직 내. 그럼 되잖아. 아,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그럴 상황이 못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30만 원만 드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어떻게 30만 원만 드려? 사이가 돼서 더 챙겨드리지 못할 망정 그러고 싶니? 엄마 아니었으면 베이비시터한테 나갈 돈이야. 100만 원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어쨌거나 장모님이 먼저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잖아. 우리가 무리하게 봐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용돈 생각하고 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오버해? 그리고 내가 뭐 나조차고 이래? 앞으로 우리 식구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우리가 더 아꼈으면 돼. 난 무조건 용돈 100만 원씩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정 싫으면 네가 육아휴직 쓰라고. 남편은 계속해서 100만 원이나 드리는 건 과하다고 딴지를 걸어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경하게 밀어붙였어요. 싫으면 본인이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살림하며 애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별 수 있나요? 제 말대로 해야죠. 그럼 저는 엄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모처럼 출근할 일이 생겨서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남편도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당신 어디 가려고? 일정 있어. 무슨 일정? 그냥 집에 좀 붙어 있지. 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 나가면 애는 누가 보라고. 안 그래도 장모님께 연락 드려놨어. 이따가 오실 거야. 주말에는 엄마도 쉬셔야지. 어떻게 매번 부탁드려. 그럼 어떻게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게는 개뿔.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라는 건 아니고? 아니야. 성근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봐야 하거든. 성근 씨? 그래, 성근이. 그럼 술 마시지 말고 적당히 위로하고 빨리 와. 엄마 힘드셔.
얘 어떻게 빨리 오냐?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간 김에 인사드리고 위로하면서 술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시간 금방 가지. 또 나만 가겠어? 다른 친구들까지 다 올 텐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야 할 거 아니야. 저거 봐, 저거. 결국 장례식은 핑계고 술 마시러 가는 거구만. 그렇게 좀 말하지 좀 마. 안 그래도 성근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안 좋은데. 아이고, 성근 씨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우리 엄마 좀 생각해봐. 아무튼 늦을 생각 말고 일찍 와. 나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른단 말이야. 안 그래도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 사나운데 오전부터 남편과 입씨름했습니다. 저는 엄마 걱정되어 적당히 위로하고 집에 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곧 죽어도 안 된다 난리를 떨어댔어요. 계속해서 다투다가는 지각할 것 같아서 우선 알았다고 하고 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 남편한테 연락했지만 이 인간이 작정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나라도 빨리 끝내서 가야겠다 싶어 초인적인 힘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몰골이 참 짠하게 느껴지더군요.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고 애 돌보고 집안일하느라 여태 식사를 못하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와 애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뭐하러 돈을 쓰려고 그래. 엄마한테 쓰는 돈이 뭐가 아까워. 여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으면서. 아이, 그냥 대강 때웠어.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괜찮은 음식점 하나 알거든?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거만 먹고 가. 아유, 됐어. 괜히 돈만 쓰지 뭐하러. 나도 먹고 싶어서 그래. 겸사겸사 같이 맛있게 먹자. 저는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 앉아있는 엄마의 옷이 거슬렸습니다. 애 돌보느라 여기저기 얼룩덜룩하고 늘어난 것이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잠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2층으로 내려가 괜찮은 옷 하나를 사려고 했죠. 분명 같이 가자고 하면 됐다고 난리치실 게 뻔했으니 제가 사서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을 찾던 중 앞에 낯익은 사람이 걸어가더군요. 뭐야? 장례식 간다더니 여긴 왜 있어? 남편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명품 가방이 있는 매장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체 저 인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몰래 매장 밖에 서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누군가랑 재미있게 전화통화를 하며 명품 가방 하나를 골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일시불로. 아이, 선물로 줄 거라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샀어. 우리 예쁜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거봐, 오빠 능력 좋다니까. 명품 가방 사주는 남자야. 와이프? 친구 장례식장 간다고 멍쳤지. 집에만 있으면 애 보고 집안일하라고 하도 쪼아대서 붙어있기가 싫어. 그래서 얼른 나왔지? 이따가 친구놈들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내가 말이야, 요즘 돈이 막 들어오거든? 무슨 돈이기는.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주는 돈 몰래 가로챘지. 그래서 오빠가 우리 예쁜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차에 잘 놔뒀다가 내일 만나면 줄게. 알았어. 나도 얼른 보고 싶어. 사랑해, 자기. 남편 몰래 매장 안에 들어가 진열대 밑으로 몸을 쭈그리고 전화통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갈 때까지 숨죽여 있다가 일어났고 급히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화장실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어디 아프니? 어? 그냥 좀 배탈 났나 봐. 아유, 거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먹자니까 뭐 하러 나와서 고생해.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런데 엄마, 혹시 말이야, 내가 용돈 100만 원 드리는 거 잘 쓰고 있는 거지? 우리 남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지? 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정말이야? 내가 준 용돈 다시 그 인간한테 줬어? 아이, 김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엄마는 어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인간한테 다시 줄 수 있어? 그게 김서방이 하도 부탁을 해서 말이야. 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너희 사정 어렵다면서? 아파트 대출 구매에 차 할부에 들어갈 돈 많아서 힘들다는데 그럼 어쩌니? 그래서 나는 30만 원만 갖고 나머지 70만 원은 김서방한테 돌려줬어. 너한테 주면 안 받는다고 길길이 날뛸까 봐. 사정 어려워도 나한테 미안해서 챙겨줄 사람이잖아, 너. 그렇다고 그걸 주면 어떡해? 우연히 남편의 통화 엿듣고 그동안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돈 드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곧죽어도 30만 원만 드리려고 설치더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빼돌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것도 내가 준 돈으로 내 언니한테 가방을 사주다니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엄마를 집에 데려다 드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고 뻗어서 잠든 남편 몰래 차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트렁크에 숨겨져 있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팔자 좋게 바람 피우며 비싼 가방이라 산 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불륜 증거를 싹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애들 챙겨 친정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우, 머리야. 당신 어디 가? 엄마 집에. 저는 애를 유모차에 태웠고 남편이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그러자 술이 덜 깬 남편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그 가방 뭐야? 가방? 가방이 왜? 그 가방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긴 샀지. 샀다고? 200만 원이 넘는 걸? 이게 200만 원이 넘는 줄 당신은 어떻게 알아? 어? 딱 보면 가격 나오지. 그거 명품이잖아. 아무튼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가방을 샀냐고. 보너스 받았어. 그래서 샀는데 왜? 뭐, 보너스?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럴 돈 있으면 살림이나 보태야지. 내 용돈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장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던가. 그렇게 장모님 걱정하더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엄마 용돈 그만 드릴까 생각 중이야. 뭐? 용돈을 그만 드리다니. 아니 왜? 엄마 손목 많이 아프시잖아. 계속 무리하셔서 그런지 상태가 안 좋으셔. 그래서 그냥 베이비시터 고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다녀올게. 남편은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 이제 저 몰래 뒷돈 챙길 수 없으니 당황했겠죠. 하지만 그뿐일까요? 저는 더 큰 빅엿을 먹이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애를 친정에 맡기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진행했어요. 마침 제 친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남편 몰래 큰 그림을 그리고 친정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그것도 뭔가 화난 듯한 표정과 함께요. 아무래도 내 언니한테 줄 가방이 없어졌으니 답답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이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고 그 인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 몰래 변호사와 이혼 준비하던 중 우리 집에 시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더군요. 아이 글쎄 이거라. 네가 뭘 잘못해서 마누라 눈치를 봐 이거사.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필요 없다고. 내가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을 왜 네가 나서서 이래? 대체 얼마나 잡혀 살았길래? 내 아들이 이러니? 예,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 엄마 조용히 해. 야, 한심한 놈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쩔쩔매? 너 아주 엉큼하더라. 그렇게 네 멋대로 용돈을 끊어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거니? 뒷방 늙은이는 돈 없이 아무렇게 살아라 뭐 이거야?
대단하게 뭐 얼마나 많이 준다고 쥐꼬리만하게 주는 용돈마저 딱 끊어버리면 뭐 어쩌자고. 아들은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핑계대는데 아무래도 난 네가 못 주게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남편 잡은 거 아니냐고. 세상에, 기가 막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용돈 드린 적 없는데요. 엄마, 이 사람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냥 내가 엄마 생각해서 챙겨준 거라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 어머님한테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어? 뭐야, 너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이거냐? 그렇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기 시작했고 그러다 시모가 왜 뿔이 났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엄마 생각해서 용돈을 조금 챙겨드렸거든. 무슨 돈으로? 자기 쓸 만큼만 용돈 주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는데 그 돈에서 용돈을 챙겨드렸다고? 그렇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본인 쓰기도 모자라서 매번 용돈 올려달라고 난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본인 쓸 용돈에서 어머님 몫을 떼어줬을 리 없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이 인간이 엄마한테 빼돌린 돈으로 제 사리사욕 채우고 시모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있는 힘껏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돈이 났길래 어머님 용돈을 챙겨드렸어? 바른대로 말해. 그게 그냥 뭐 보너스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알바 겸 일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챙겨드렸지. 당신 보너스 받은 거 없다며.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무슨 알바를 했는데? 요즘 평일이고 주말이고 밖으로만 돌더니 알바하느라 그랬니? 그렇지. 알바하느라 그랬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바는 무슨. 게으른 사람이라 투잡까지 하면서 시모 챙길 사람이 아닌 걸 제가 뻔히 알아요. 저 몰래 빼돌린 돈으로 시모 용돈 챙겨주다가 제가 갑자기 친정엄마 용돈 끊겠다고 하자 시모한테 그랬겠죠. 이제 다달이 용돈 못 챙겨준다고요. 그걸 모르는 시모는 제가 못 주게 하는 줄 알고 노발대발한 겁니다. 딱 보니 사이즈 나오더군요. 그래서 장단 좀 맞춰줬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투잡해서 어머니 용돈 챙겨드려.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뭐야? 얘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은 언제 쉬라고? 가뜩이나 일하는데 힘든 애한테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그냥 네가 챙겨주면 되겠구만. 너 네 친정엄마한테 용돈 챙겨준다며? 아주 네 엄마한테는 그렇게 효도하면서 나는 왜 찬밥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효도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니냐?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효도는 무슨 원망할 판인데. 어머님이 저런 아들 낳아서 제가 제대로 똥벌받잖아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건 어머님이세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그냥 용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우리 애 봐주시니까 드리는 거지. 저한테 용돈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의 애 봐주세요. 그럼 드릴게요. 세상에나.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똥이라고 했니? 아무튼 어머니 용돈 챙겨드릴게요. 남편한테 힘들어도 그만두지 말고 투잡 뛰어서 어머니 용돈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됐죠? 야! 제 말에 제대로 열받은 시모는 악다구니를 써댔고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남편은 시모를 데리고 부랴부랴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모에게 한 말을 가지고 제게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아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래, 내가 몰래 보너스 받은 거랑 알바해서 엄마 용돈 챙겨드린 건 미안한데 막말로 자식이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네가 오죽 엄마를 안 챙겼으면 내가 몰래 용돈을 드렸겠냐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고 그걸로 당신한테 뭐라고 할 마음 없어. 당신 말처럼 자식이 부모 용돈 챙겨주는 게 죄는 아니니까. 뭐? 그런데 알바까지 해서 용돈 챙겨드릴 생각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참 놀랍네. 하여간 앞으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용돈 챙겨드리는 거 뭐라고 안 할게. 당신이 알아서 해. 아이,
내가 챙겨드릴 돈이 어딨어. 이제 없구만. 어? 아니, 내 말은 이제 힘들어서 투자 못하겠다 이거지. 뭐 그럼 당신 용돈 쪽에서 어머님 용돈을 드리던지 알아서 해.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하도 화나서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이 다 얼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빅엿을 기약하며 꾹 참았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터뜨리기 위해서였죠. 이날 남편은 온종일 저한테 온갖 짜증을 다 냈습니다. 이제 지 쓸 돈이 뚝 끊기게 생겼으니까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 닥달하는 심호도 골치 아팠겠죠. 저는 그런 남편과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둘러대며 애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하루 디데이만 기약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오셨어요? 이야, 사모님 이모는 여전하시네요. 여기는 제 와이프입니다. 당신 뭐해 인사드려. 부장님하고 사모님이셔. 네, 안녕하세요. 남편 부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저는 남편의 소개로 여러 사람과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할 때 부장 아내라는 사람이 제 가방을 보고 아는 척 하더군요. 나도 집에 그 가방 있는데 옷에 매치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던데 우리 김 과장님 아내분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매치하기 까다로운 가방이긴 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이 사준 건데. 그래요? 김 과장님 아내에게 잘해주시나 보다. 그 가방 꽤 비싼데? 사실 저는 이날 남편이 내연녀에게 사주려던 가방을 메고 왔었습니다. 남편이 사줬다는 말에 옆에서 식사하던 남편이 놀랐는지 살에 들려 캑캑거리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맞아요. 비싸요. 우리 남편이 글쎄 제가 친정엄마한테 드린 용돈을 몰래 빼돌려서 조금씩 모았어요. 그 돈으로 이 비싼 가방을 산 거 있죠? 네? 제 말에 모두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헛소리를 듣기라도 한 사람들처럼요. 남편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통쾌함에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다들 놀라셨나 보다. 아직 놀랄 일 더 남았는데. 사실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가방 주인 따로 있어요. 저 주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 그대로예요. 이 가방 저 주려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려고 산 가방이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애인이요. 제 발언에 모임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됐고 모두들 식사를 멈춘 채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서 잠시 주춤거렸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저를 잡아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농담을... 일어나.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해. 농담 아닌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왜 날 이상하게 만드니?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안 나갈 거니까. 제가 안 나간다고 버티자 남편은 똥줄 탄다는 표정으로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래?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싫다니까? 이 사람이 창피한 게 뭔지 알긴 아나 봐요. 여기서 말 못하고 자꾸 나가자고 하는 걸 보니 내가 핵폭탄을 던졌는데 그냥 나가면 어떡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얼마나 궁금해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입 아프게 설명하기는 싫고 자세하게 사진까지 첨부했으니 알아서들 살펴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궁금해하더니 하나둘씩 종이를 가져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뭐 때문에 저러나 싶어서 테이블에 올려진 종이를 한 장 집어들어 살펴봤고 이내 놀라서 벅벅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손에서 거칠게 종이를 빼앗아서 막 구겨버렸어요. 사실 그 종이는 남편이 친정엄마 돈을 빼돌려 내연녀와 바람 피우고 시모 용돈 챙겨준 증거사진과 캡처본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적어놨어요. 그걸 본 남편은 놀라서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저 아니에요. 제가 설마 그랬겠습니까? 이 주임,
나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 부장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거 어떻게 장모님 용돈을 빼돌리겠습니까? 이거 다 조작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작은 일로 와이프랑 싸웠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저희 부부 일로 모임 분위기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 얼른 일어나. 계속 앉아서 분위기 흐릴 거야? 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재주 있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니?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를 앞에 두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싸웠다고 이렇게 복수하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이 인간을 잘 알잖아요. 거짓말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왔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더 기겁한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냅다 그놈의 중앙을 발로 차버렸어요. 아파서 바닥에 뒹굴며 캑캑거리는 놈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한 추악한 짓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넌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가지고 놀았어. 우리를 도와주려는 착한 의도에 네가 똥물 끼얹은 거라고.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너 평생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더러운 짓 다 까발릴 거야. 남편은 바닥에 누워서 비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이혼장이었죠. 이혼해. 잘한 거 없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애는 내가 키워. 너 같은 아빠 애한테도 필요 없어. 이혼하는 마당에 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만 가볼게. 너는 천천히 즐기다 와. 저는 당당하게 가방과 옷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찾아왔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고 소음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혼했어요.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는지 결국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아마 업계에도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다시 합치자며 우는 흉내를 냈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런 찌질한 놈을 받아들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원하게 갚아줬고 더 이상 미련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딸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